네, 안녕하세요. 이제 기업가 정신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간고사도 다 보셨을 테고, 이제 중반을 벌써 이번 학기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건강 조심하시고, 아마 이맘때쯤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 멤버스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MT도 다들 학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학과는 벌써 다녀오신 데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하튼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다가 요즘에 이제 그 방역이 해제돼서 오랜만에 맞는 어떤 그 학과들 간의 학과 전체 학과의 어떤 그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건강하게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웬만하면 우리 학생분들 다들 참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9주차고요. 벌써 이제 시험 본 지 한 1, 2주 됐으니까 보통 그래요. 특히 온라인 100%의 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라포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간 정도 되니까 특별히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진 않는 것 같으세요. 예. 이제 다들 이제 아시니까 그러시겠죠. 여하튼 문제가 있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 칸에다가 질문이라든가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답변을 드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을 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보고 나서 이 시험 문제 풀이를 안 해주고 넘어가니까 그건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시험 보신 다음에 혹시나 본인의 그 답안이 틀리지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은 중간고사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 문제입니다. 총 30점 만점이에요. 30점 만점이고, 주관식 같은 경우엔 보통 3점에서 4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3점에서 4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객관식은 다 2점 정도 배점을 했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하나, 둘, 다 합쳐서 이번에 나온 문제가 총 13문제를 한 90분에 1시간 반 동안 풀도록 했는데요. 객관식이 많고 주관식은 몇 문제 안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점수 배점에 대해서 혹시 그 채점이 좀 잘못됐다 라는 게 있으면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교수라고 그런 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담 전혀 없이 전화 그냥 허심탄회하게 주시면 왜냐면 저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틀린 얘기면 틀리게 했으면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험을 꼭 보셔야 되는데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보신 분들이 지금 두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간고사 기간에 또 약속을 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또 나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시간이 진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안 되셔가지고 지금 한 세네 분 정도가 저희 중간고사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여하튼 이분들 중간고사 못 보면 지금 거의 재수강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또 어차피 시험 안 봤다고 그냥 빵점 처리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구제 차원에서 리포트 과제를 하나 더 내드릴 테니까 그 리포트 과제를 응시하셔서
예,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중간고사 평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기업가를 정의하시오. 예, 기업가. 우리 토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예, 기업가를 정의하시오. 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로 달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영리가 들어가줘야 돼. 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사람. 근데 이 제공하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창업학은 남의 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돈을 꺼내서 해도 되지만 남의 손,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창업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돈 한 3, 4천을 그 창업 자금으로,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쓸 수 있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부 지원 사업은 첫째, 1.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게 저번 주에 끝났었어요. 저번 주에. 보통 한 3월 말경에, 4월 말경에 보통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고요.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해볼게요. 4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영 개선 사업화. 이건 뭐냐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뭐 어떤 아이템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경영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도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제품을 또 신제품을 한번 개발해 본다든가,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메뉴를 또 하나 개발해 본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평균적으로 한 4천, 또 경영개선은 2천 정도를, 만원이에요. 2천만원 2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이 교양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 혹시 뭐 교양 듣는 분들 중에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정부 지원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학과에 뭐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공 과목도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어떤 걸 들으면 좋을지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있고 재창업 사업화. 이건 이제 특수 목적 업종들. 요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창업으로 재창업을 하실 분들 또는 외식업으로 재창업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하여튼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사람 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가라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과 추진력, 창의성 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뭐예요? 예,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그러면, 기업가 그러면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영리를 목적으로 뭐를 만드는 사람? 예, 기업을 만드는 사람인데, 두 번째 자본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창업학은 약간 이게 크리티컬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자본을 제공하고가 아니라 자본을 확보하고. 아시겠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기업가의 정의는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경영학 이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창업학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본을 확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확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꼭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동업을 요청해서 동업화시킬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들어가야 되고, 또 특징이 뭐예요? 위험 감수성이에요. 예, 위험, 리스크 테이킹.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존에 없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기업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요것도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주관식을 모른다 그러면 안 쓴 분들이 있어요. 아예 백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주관식은 점수를 드리려고 내드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조금이라도 글씨를 좀 쓰고 그 말이 좀 맥락이 안 맞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성인학습자잖아요. 그럼 성인학습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이 주관식은 없는 것도 많아요. 일단 쓰세요. 그래서 써야지 저희가 기본적인 점수라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꼭 그리고 이 시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인학습자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한 번이라도 더 책을 읽어보거나 교재를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또 시험 보면서도 그냥 답안을 찾는 것에 급급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라든가 수시고사라든가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지에 맞게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한번 책을 한번 뒤져보거나 교재를 한번 뒤져봐서 관련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공부를 한 티를 내시면 보통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완전히 뚱딴지 같은 게 아니고 정답이 아니더라도 배점이 3점이면 2점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맞히신 분들이야 당연히 3점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주관식 문제도 앞으로는 참여를 하시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댓글에 좀 남겨놨어요. 제가 시험 그 답안 매기면서 아마 시험은 보통 이제 이렇게 9주차가 접어들면 시험 그 답안 여러분들이 몇 점 맞았는지 지금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지금 이 동영상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리마인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이 아닌 것. 누적 사업 모델. 뭔지 아시죠? 누적 사업 모델.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비용도 추가로 더 안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초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초기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얘기입니다. 누적 사업 모델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안정적이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 투자 및 정부 자금으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회사의 조직 구조가 소통이 원활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런 거 맞아요. 여기 나오네요. 조직의 구조가 단단하고 구조화되어 있다. 왠지 정답 같죠? 근데 이거 정답 아닙니다. 예. 조직의 구조가 지금은 단단하면 안 돼요. 아메바처럼 말랑말랑해야 돼. 그리고 한마디로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판단됐을 때 빨리빨리 없애고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역량을 갖춘 회사가 롱런할 수 있고 영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얘기죠. 조직의 구조가 유연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트워킹,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중 기업의 개념과 관계가 먼 것을 선택하시오.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비영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영리 사회적 기업이 있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기업이라 그러면 비영리는 다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리를 기준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맞는 얘기고요. 현대사의 경우, 현대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화합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합명회사라고 합니다. 예.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업만 있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회사의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그 자체는 뭐예요? 투자는 주식을 확보하는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쵸? 운영은 누가 해요? 경영자들이에요. 그래서 경영과 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번은 3번이 아마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개념과 현대 기업의 개념과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 경제 단위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상법상 기업의 유형 중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공존하는 회사. 이게 뭐예요? 합자회사입니다. 한명회사는 뭐다? 무한책임사원만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뭐야? 또 유한책임사원만 있고 합자회사가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회사다. 라는 겁니다. 예. 사회적 기업은 이쪽의 그 상법상 기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2번 합자회사가 정답이다. 자, 다음 글로벌 경영인 중 기업가 정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경영자는 누구인지 선택하시오.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면 무조건 리처드 브랜슨이에요. 버진그룹 회장.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이언맨 아시죠? 그 아이언맨의 모토라고 보시면 돼요. 예. 뚱딴지 같은 일 많이 하고, 그죠? 예, 뚱딴지 같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속도를 즐기고, 그리고 날라다니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주로 한 게 뭐예요? 남들이 진짜 안 한 짓거리. 예,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회사도, 뭐, 저가 비행기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 그래서, 펀한 요소를 강조한 그런 버진 아일랜드 그 항공사도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어떤 거예요? 예, 우주항공 분야. 그래서 자가용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우주선을 막 그 우주로 쌓아보내는 그런 어떤 그 로켓들 만드는 그런 어떤 남들이 안 해봤지만, 아주 특이한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그 리스크 테이킹이 아주 그 높은 친구예요. 그 대신 또 괴짜고, 예, 그런 분이 바로 리처드 브랜슨. 예, 지금 버진그룹 회장이에요. 예, 한번 쳐볼까요? 네, 이 사람입니다. 야, 이분도 50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 돼 가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사람입니다. 뭐, 거의 지금 제 생각엔 이거랑 이분의 뒤를 잇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닌가 싶어요. 그쵸? 예, 이제 이분도 괴짜죠. 예, 괴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 회사의 대표죠. 예, 이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뭐, 유명하신 분이죠. 제임스 다이슨은 예, 다이슨 회사의 창업주.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법인 설립은 이제 집에서 개인이 컴퓨터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예, 이거는 뭐, 아시겠죠? 아시죠? 법인 설립 시스템. 네. 여기 있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startbiz.co.kr.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다 맞히셨어요. 근데 뭐 HTTP 붙이든 떼든 다 합격해드렸고, 예, 뒤에 또 이렇게 치면 원래 인덱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것까지 다 쓰신 분들 다 합격. 예, 하여튼 이 startbiz.co.kr이라고 단어가 들어갔으면 다 합격을 예, 시켜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업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사업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이거는 한번 외워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목표 고객부터 시작이 돼요. 목표 고객. 그 다음 두 번째 가치 모델. 그러니까 목표한테 뭘 제안하고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아니면 어떤 제품에 아주 그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줄 건지, 예,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이제 가치가 정해졌다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갑니까? 위로는 그 고객한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까? 유통 들어가야 돼. 유통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밑이 뭐예요? 밑이. 그러면 유통은 정해졌는데 그 유통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그죠? 요 네 개가 아이템 패키지라 그랬어요. 네 개가 아이템 패키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왼쪽으로는 핵심 자원, 그죠? 꼭 필요한 자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거, 핵심 역량,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키맨이죠. 그래서 키맨도 꼭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밑에 수익 모델이 어떻게 나고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 네,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 예, 여기 자금 조달 계획은 사업소 모델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이쪽에 4가지, 이쪽 핵심 자원, 핵심 역량, 핵심 파트너 3개, 그래서 7개. 그 다음에 수익 모델, 비용 구조 해서 총 9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배웠다 그러면 사업 모델 9가지 요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필수입니다. 뭐라 그랬죠? 고객.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가치. 이게 시제품, 신제품이죠. 또는 서비스라고 표현할게요. 세 번째 유통 방법.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방법. 다섯 번째 핵심 자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자원들. 여섯 번째 핵심 역량. 일곱 번째 핵심 파트너. 그다음 여덟 번째 수익 모델. 아홉 번째 비용 구조.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예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창업학, 기업가 정신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다 아셔야 돼요. 이거 많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어디든지 나오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고객, 가치, 채널, 유통, 그리고 고객 관계,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핵심 자원. 이 핵심 활동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 수익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 중 티몬스 모형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티몬스 모형. 티몬스 모형은 첫 번째가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요. 사업의 어떤 그 모델은 이 세 가지만 표현했죠. 이 사업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창업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창업자 또는 창업팀이 있어야 되지 차별화 요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 위에 사업 모델링에서 가치 모델에 들어가야 될 요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유형 중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오.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얼마에서 얼마죠? 예,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 이상이 중견기업, 그리고 이 이하가 중소기업들이고요. 중소기업들이고 10억 이하가 소상공인.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출 10조 이상은 뭐예요? 10조 이상이 될 경우 대기업군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매출을 기준으로도 기업의 유형을 나눠 놓죠.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기업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아닌 것을 선택하시오. 어떤 게 아닐까요? 자기 통제력 있어야 돼요? 그렇지, 기업가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야, 나 오늘 피곤해, 잘래. 그리고 자고 안 나가. 직원들은 맨날 나가 있는데, 결제도 안 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두 번째, 자존감. 그렇습니다. 야, 이거 되겠어? 그리고 막 밑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실패를 했는데, 경쟁사에서 막 뭐라고 약 올리는 것 같아. 이런 게 많으면 못해요. 왜? 언젠가는 실패하거든. 사업은 언젠간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했을 때 한 대 두들겨 맞아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 자존감이 없는 분들 절대 못합니다. 사업. 예.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언제나 꿋꿋하고 당당한 마음가짐. 조금은 철면피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좀 고집스러워야 돼. 그런 것도 필요해요. 진짜 그 대기업의 회장님들 보면 은근히 고집스러워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튼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유형 감수성, 리스크 테이킹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네트워킹 능력, 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핵심 파트너라든가 동업자, 특히 사내 직원들을 얼마나 잘 아우르느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걸 못해서요. 예, 참지 못해서 예,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여하튼 저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20, 30년 동안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주장 능력. 이거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현대에서는 자기주장 능력보다는 사업을 표현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 근데 자신의 생각을 굳이 관철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중지를 모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에 5번은 예, 틀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믿음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믿음과 포용 이런 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혁신성 같은 거는 갖추고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에 신고 시 필요 서류를 5개 이상 기재하시오. 이거 제일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제가 배점 4점인데 이 중에서 3개를 쓰면 3점, 4개 이상 쓰면 그냥 4점 다 드렸어요. 근데 제일 많이 헷갈리신 게 뭐냐면 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에서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필요 없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필요해요. 위생교육 수료증. 거꾸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 여기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판매자 교육 이수증이 필요해요.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이랑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신고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머지는 비슷한데 교육이수증이 지금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교육이수증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에는 필요하고요. 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에는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해요. 위생교육 수료증. 이렇게 다릅니다. 자, 다음 문제. 예, 다음 중 사회적 기업의 유형 중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은 해당 수혜자 또는 수익을 어떤 조건인 기업을 의미하는지 선택하시오. 예, 무조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 3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취약계층이 30% 이상 혜택을 받아야지만 예, 뭐예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예, 인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 것은 예,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사회적 경제 조직이에요. 자,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회적 협동조합 맞고요. 마을기업 맞고요. 자활기업도 맞고요. 사회적 기업도 맞고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다. 이거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근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협동조합은 싹 다 영리협동조합이지 비영리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지원을 안 한다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간고사 예, 답풀이를 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번 9주차 예, 진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